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지원팀 곽두입니다. 작년까지는 좀 마스크를 쓰고 뵀었던 것 같은데요. 전화로만 조금 주고받았던 실무 담당자분들 얼굴 뵙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가지고 무척이나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오늘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들을 그 담당자분들한테 좀 안내를 드릴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저희 진행을 했었던 1차년도 연차평가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23년도부터 조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저희 사업비 집행기준 완화된 내용 위주로 조금 더 추가로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단에 가장 많이 조금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 향후 일정들 안내 드리면서 그 향후 일정과 관련된 행정사항들도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업 추진 현황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은 혁신 성장을 주도로 하는 창의적 현장 실무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도부터 24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2차년도를 맞이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재정 지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1류형 예산만 현재 5,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 사업비 인센티브를 조금 산출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업비를 조금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사업 추진 경과는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차년도 연차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평가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조금 이제 관련된 내용들 평가 결과 좀 분석을 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는데 아직 결과가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조금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평가서 보고서 접수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5월 10일 기준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평가 보고서를 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보고서 접수는 전자공문,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조금 넣은 거는 사실 하단에 이 유의사항 부분을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려고 넣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제출기한 조금 준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출한 이후에는 제출자료 수정이나 어떤 보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 조금 안내를 드리고, 최근에 이제 보고서 분량이 30쪽으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 보고서 분량도 반드시 좀 준수를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제출 시에는 원본 직인이 날인된 원본 한 부를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매번 그 실무 담당자분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린 이유는 이번에 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때도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은 조금 미비한 대학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프라인 제출 시 원본 한부 그 직인 날인하는 거 과정에서 좀 최근에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이 제출한 그 평가 보고서 그 제본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대학이 제출한 거다라는 증빙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은 직인을 날인을 해서 제출하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아마 연차평가 보고서 서식에 작성 방법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직인 날인은 직인이 날인된 자료를 스캔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원본 한부로 실제 직인을 날인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보고서 제출해 주실 때는 이 부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자율혁신 계획서 같은 거 제출하실 때는 사실 뭐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 연차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대학별로 조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보고서는 관련된 조금 유의사항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가 기본 방향입니다. 저희 22년도 사업 수행했던 103개 대학 대상으로 권역별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평가 지표는 정량평가 50점 그리고 정성평가 50점 배점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마 1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담당을 하셨던 실무 담당자분께서는 정량평가의 배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보고서 분량을 완화한 부분, 그리고 정량평가의 배점을 조금 다 높인 부분들은 대학의 조금 평가로 인한 행정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새롭게 도입한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눈치가 빠르신 분들께서는 1주기 대비해가지고 재정 투자 계획이 조금 빠졌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이제 많이 완화되면서 재정 투자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도 평가로 저희가 평가 요소로 반영하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그만큼 실제 정산을 할 때 정산적인 측면에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된 내용들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차평가 결과를 좀 분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현재 결과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담지는 못했고요. 다만 전반적인 조금 평가 의견을 그냥 구두로만 조금 공유를 드리자면 일단은 대학의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아니면 비전들이 어떤 저희 혁신지원 사업 목표나 아니면 혁신 전략과 조금 연계돼서 적절하게 수립이 되어 있었다는 전반적인 평이 있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어떤 대학이 사업 성과, 그러니까 대학이 사업을 통해서 창출한 성과들이 실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도 적절하게 연계되어서 구성되었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대다수의 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두 가지 사항만 조금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산학협력 영역인데요. 지금 타 재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산학협력 영역은 특히 이제 링크와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혁신지원 사업 평가를 할 때 조금 위원님들이 가장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타 재정 지원 사업과의 성과가 조금 이제 중복해서 조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가 실적으로는 링크 사업과 연계한 과제다 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연계된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요. 그 실적도 실제 어떤 게 혁신으로 나타난 실적이고 어떤 게 링크로 나타난 실적인지가 보고서상에 조금 표현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분량이 조금 간소화됐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주실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증빙자료 상에도 사실 링크 사업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을 했다 보니까 이게 혁신지원 사업 실적이 맞는 건가에 대한 약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면 사업 간의 조금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 타 재정지원 사업과 어떤 정량적인 성과나 정성적인 성과가 좀 구분이 될 수 있게끔 보고서를 조금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논의가 됐던 게 이제 자율성과 지표 부분입니다. 올해 저희가 1차년도 연차평가를 했는데 그 자율성과지표 성과가 이미 3차년도 목표치를 훨씬 상회해가지고 달성한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좀 두 가지 케이스로 조금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뭐 초과 달성했지만 뭐 앞으로도 이렇게 달성을 할 거다라고 이제 했던 대학이 있고 우리가 성과를 달성을 했는데 3차년도 목표치도 이미 달성을 했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지? 잠깐 이게 대내외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긴 했지만 우리가 어떤 A 지표의 하위 지표인 특정 지표는 달성을 못했어. 그러면 이 달성하지 못한 하위 지표들은 어떻게 역량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또 자체 평가를 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뭐 목표치를 뭐 조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평가에서는 조금 후자의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조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마 평가 결과 나가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좀 컨설팅하면서 컨설팅 의견으로도 대학에 안내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2차년도 자율혁신계획서 수립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재원 배분, 평가 인센티브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씩 이제 재단에 문의를 해주실 때, 우리는 이제 A 등급을 받았으니까 평가 가중치 1.5에 따라서 가배정액의 1.5배를 받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특히 올해는 1주기랑 좀 다르게 대학의 평가 등급이 뭐 A, B, C 딱 이렇게 하나의 등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표별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각 대학이 지표별로 등급을 하나씩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만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센티브도 저희 그 사업비 포뮬러 금액과 동일하게 권역별로 배분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특정 A 권역에 인센티브 100억 원이 배분이 되면은 이 100억 원을 지표별 가중치에 따라 인센티브를 그 지표별로 또 이제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추진 실적이 20점의 그 가중치가 있다면 이 총 금액인 100억 원에서 20억 원은 이 사업 추진 실적 지표로 배정이 되고요.
이 사업 추진 실적 안에서 권역별로 이제 A, B, C, D가 나올 텐데 이 A, B, C, D 등급에 따라 가지고 평가 인센티브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각각의 평가 인센티브를 산출을 하고 이 지표별 인센티브를 합산해서 결국은 대학별 총 인센티브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예시를 들면은 3권역, 동일한 권역에서 지표 등급만 다른 이 세모대학과 동그라미 대학 사례만 조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시 자료라서 조금 오류가 있긴 한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교육 여건인 포뮬러가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이 포뮬러 가지고 인센티브 조정 상수를 좀 곱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각 권역별 대학의 포뮬러 산출값이 다 일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권역에 속한 대학들의 모든 포뮬러 값과 그 권역에 배정된 인센티브 총액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센티브 조정 상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조정 상수를 각 대학의 포뮬러 금액과 곱하게 되면은 대학별 인센티브가 일단 1차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대학별 인센티브의 합, 권역별 대학의 인센티브 합이 그 권역의 인센티브 총합이랑 동일하게 좀 나타나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모대학은 A 등급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게 되는 대학별 인센티브 포뮬러 금액에 1.5배를 곱한 이 2391이라는 최종적인 포뮬러 값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이 동그라미 대학은 등급 가중치 1.3배를 곱해서 1491이라는 최종 인센티브 포뮬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조정 상수, 그러니까 이 권역별 포뮬러 값과 등급 가중치를 곱한 값과 최종 권역의 인센티브 조정 상수 값을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을 조정 상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대학의 최종 인센티브 금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등급 가중치를 곱했는데도 인센티브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건 저희가 임의로 조금 넣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 등급 가중치의 영향이 그렇게 적지는 않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은 대학들이 확실히 포뮬러가 조금 적더라도 인센티브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지표별로 인센티브를 산출하는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는 구조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의 인센티브 편차를 조금 최소화하고 모든 대학들이 좀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를 좀 가지고 또 사업에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번에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재단에서 담당자가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또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조금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이제 안심하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비 집행 기준과 관련된 안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3년도에 이제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인건비는 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총 사업비의 25%까지 허용이 되고요. 지금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도 기존에는 좀 40%가량 상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의 상한 없이 지금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불가능하던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까지도 허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좀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이 경상비성 경비가 이제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안에서 허용이 됐고요. 이 총 사업비 10%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총 사업비의 10%는 경상비성 경비만 10%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경상비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안에서 10%까지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조금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거 처음에 이제 집행 기준이 개정됐을 때 인건비 상한 생기면서 가장 많이 조금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이 강사분들 인건비로 분류가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안내를 드렸던 게 어떤 계약 기간이나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한 연속적인 형태의 채용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집행을 요청을 드렸고요. 어떤 교육 연구 프로그램 운영 시에 어떤 외부 전문성을 요하는 단발성 아니면 일회성 강의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어떤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FAQ로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FAQ 한번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경상비성 경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범위까지 집행이 가능하냐라고 재단에 문의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수도, 전기, 난방, 뭐 통신료, 뭐 사업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의 뭐 업무용 기자재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재단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그 지출처를 문의를 주셨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집행하시려고 하는 경상비성 경비는 다 허용이 된 걸로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재단 홈페이지 조금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문의 주시면은 집행 가능 여부는 한번 같이 논의해서 가능한지 여부 확인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업비 이제 수혜 대상도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재학생이나 그리고 한시적으로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비 집행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입학정 신입생 그리고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학생까지도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희 쪽에 전공심화 과정 학생들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냐라고 또 문의도 주시는데 사실 전공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재학생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서 당초에도 지원이 좀 가능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전문기술 석사과정도 인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그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학교라면은 전문기술 석사과정생까지도 저희 혁신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업 지원 범위도 확대가 됐었는데요. 기존에 뭐 교육, 산학협력, 기타, 그리고 뭐 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영역 외에도 어떤 전문대학 코업 또는 고교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까지도 학교가 혁신지원 사업 안에 포함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단에 가장 많이 질의가 들어오는 향후 일정인데요. 일단 전반적인 주요 일정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연구시설 장비 심의를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5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기자재, 고액 기자재를 조금 준비하고 계시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정을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5월 말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연차평가 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중순 정도에 대학에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평가 결과 안내 후에 인센티브까지도 조속하게 조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차년도 자율혁신계획서 제출 일정 문의가 좀 많은데요. 저희가 6월 초 정도 현재 안내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 4주 정도 대학에서 작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기 때문에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까지 자율혁신계획서 제출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율혁신계획서 제출이 마감이 되면은 한 7, 8월 정도에는 저희 이제 자율혁신계획 컨설팅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 정도 일정이 조금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 점검 그리고 이제 사업관리 시스템 개편이 조금 예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시설 장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일단 3월 30일자로 대학에는 공문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대학이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건당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 장비는 재단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승인을 받고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아마 올해 일정이 4월, 6월, 9월, 12월 총 4차에 걸쳐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올해 6월 심의 진행을 위해서 신청 자체는 심의월 전월 말일인 5월 말까지 공문으로 저희 쪽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1차 심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학교들이 이제 서식을 조금 잘못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반려하는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뒤에 조금 학교가 작성하시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체크를 해서 설명을 달아 놓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진 못하고요. 이 발표 자료 저희 발표 끝나고 나서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율혁신계획서 제출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2차년도에 영역별 혁신전략 세부 내용을 자율혁신계획서에 담아 주셔야 되고요. 그거 외에 조금 추가 확대를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뭐 전문대학 코업이나 아니면 고교 연계 통합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별첨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2차년도 자율혁신계획서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잠시만 조금 대학에서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 고교 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 운영 같은 경우는 그 기본계획 별첨 자료 내용을 보시면은 대부분 그 직업계고 위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업계고로만 한정 짓지는 않고요. 뭐 일반 고등학교와도 어떤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면은 혁신지원 사업 안에서는 직업계고뿐만 아니라 다른 뭐 마이스터고나 아니면은 일반 고등학교랑도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좀 간략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문대학 코업이나 어떤 고교 전문대 통합 교육과정 운영은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관련된 사업 운영 방안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쪽에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에 관련 내용을 조금 사업 계획에 수립을 하고 실제 이제 나중에 이제 24년도, 2차년도 연차 평가를 할 때 관련 실적을 제출한 대학에 한해서는 평가 가산점을 조금 부여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내실 있는 조금 사업 운영 지원으로 인해서 이 코업이랑 그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두 개 다 한다고 해서 두 개 모두 가산점을 다 중복해서 부여하지는 않고 어떤 난이도를 조금 고려했을 때 저희는 이제 통합교육과정 운영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합교육과정 운영 대학에 조금 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직 좀 확정된 사항까지는 아닌데요. 이거는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맞춤형 컨설팅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사업계획 컨설팅은 기존에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사업비 집중 컨설팅이라는 내용이 이제 올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사업 정밀 정산을 할 때 조금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한 대학들 위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재정투자계획 부분들은 평가로 조금 보는 게 아니라 정상 기능을 조금 강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일정은 조금 확정된 게 없어서 뭐 기본적인 뭐 자율혁신계획 컨설팅 끝내고 나서 조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일정이 좀 확정되는 대로 이것도 대학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정 규모 계획 이행 점검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21년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 적정 규모화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화 지원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3년부터 25년도까지의 적정 규모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23년도 정원 조정 이제 실적은 이미 다 대학별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3년도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 실적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게 아마 그 전문기술 석사과정이나 모집 유보 같은 경우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이행을 못한 경우에는 이 이행하지 못했던 실적을 24년도랑 25년도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개념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25년도까지 적정규모화 계획 검증했을 때 당초 인정받았던 총 인원만큼 감축을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금 회수 같은 페널티가 조금 부여가 되기 때문에 23년도 실적을 좀 이행하지 못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랑 25년도에 그 실적을 좀 어떻게 반영을 해서 추진할 건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반기 이제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 점검할 때 관련 실적들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관리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마 이제 재단의 이제 학술기획팀이라고 하는 팀에서 3월 14일자로 좀 안내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서는 이제 사업관리 시스템 PMS라는 저희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요 다음과 같은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정보 시스템 저희는 이제 유니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유니올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팀, 그러니까 전문대 혁신지원 사업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대학 그 재정지원 사업, 뭐 하이브나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 뭐 아니면 링크 사업, 뭐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모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재단에서 소관하고 있는 4년제 재정지원 사업도 모두 이 유니올이라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터페이스는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관리 기능도 굉장히 많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전문대학 지원팀 소관 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총괄 계정을 갖고 있고 그 총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각 사업별로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통합되는 이제 유니올 시스템에서는
각 대학의 마스터 계정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각 사업별로도 개별 계정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는 본인 사업단의 계정만 가지고 사업을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관리하시기에는 사업단 차원에서는 더 용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거를 언제 저희가 활용을 할지는 사실 조금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올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아직은 조금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제 수가 조금 적은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3개 과제라서 굉장히 좀 많은 대학들이 좀 참여하고 있는 과제라서 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아마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마 하반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비수도권 대학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이유형 향후 일정입니다. 아마 6월 초 정도에 저희가 이유형 이제 사업계획서 서식을 대학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식 안내 후에는 서식과 관련된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7월 초에 대학별로 포뮬러 가배정액 산출을 하고요. 평가를 하진 않았지만 일단 일부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비 교부를 좀 계획 중에 있고, 아마 7월 중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 받아서 7, 8월 안에 사업계획 평가까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9월 중에 관련된 이제 전문가 컨설팅 실시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11월 정도에 인센티브까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아마 평가 끝나고 저희가 아마 글로컬 대학 선정 여부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인센티브 산출해가지고 대학에 교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비 확정은 올해 한 11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모든 일정들은 조금 추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당초 연초에 조금 안내드렸던 일정 대비해가지고 좀 모든 내용들이 수년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좀 논의돼야 될 상황들이 좀 많은데 재단도 좀 제한된 인력으로 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이 당초보다 수년되고 있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학들이 좀 사업 추진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재단에서 좀 잘 준비해가지고 조속히 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